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등급 평가를 해봤고요. 업종 밀집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카페 밀집도예요. 여기 혹시 어떨까요? 너무 명확하게 표시가 나죠. 거의 몰빵이에요. 동성로. 그리고 여기 북부터미널이 있는데 여기 조그맣게 녹색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식당 밀집도. 식당 밀집도는 좀 구분이 많이 전체적으로 동성로에 물론 밀집이 많이 돼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퍼져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점 밀집도요. 주점. 술집이 좀 많이 있는 곳인데 술집 같은 경우는 동성로 그리고 저기 북부점 8거역 그리고 주류역, 상인역 쪽에 많이 있는 편이에요. 이쪽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번화가 그리고 업무지구가 좀 있는 쪽에 좀 시설들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숙박 밀집도예요. 숙박 밀집도는 보통 어느 위치에 많이 포진되어 있을까요? 그쪽 기차역 그리고 시버스터미널 이런 데 많이 있겠죠. 그리고 업무지구 쪽도 출장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지구 쪽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상탄시에도 밀집이 되어 있고요. 대구역이라든지 동대구역이라든지 북부터미널 이쪽으로도 많이 밀집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음 구매력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2019년 백화점 매출 순이에요. 여기 제가 볼드트를 좀 해놨는데 신세계 대구점이 9위예요. 그리고 현대 대구점이 13위예요. 그리고 롯데 대구점이 37위예요. 롯데 상인점이 62위예요. 혹시 롯데 상인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위치해 있어요. 여기. 나머지는 좀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 하나가 좀 백화점이 좀 구석에 위치해 있죠. 상인역 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수요가 어느 정도 한정될 수밖에 없는 곳이 중심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만 좀 외곽 쪽에 있다 보면 그 외곽에 중심에 있는 사람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을 가게 되면 항상 그 백화점 1층을 가보는 편이에요. 임장을 갔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 그 백화점의 수준을 알 수가 있거든요. 좀 좋은 백화점, 이렇게 신세계 강남점이라든지 롯데본점, 롯데반지점, 신세계 센텀시티점 1층에 가보면 어떤 제품들로 가득할까요? 명품관들로 가득 차겠죠. 근데 반면에 좀 아래쪽 순위의 매출 상위권에 포함되지 않고 하위권에 포함된 백화점들은 좀 느낌이 달라요. 그 느낌들을 보시면 그 임장에 가서도 백화점에 가서 여기 사람들의 좀 소비력을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해 볼 수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5대 백화점 매출 순위를 살펴보게 되면 신세계 대구점이 10위, 그리고 현대 대구점이 15위. 거의 한 단계씩은 좀 떨어졌어요. 그래도 높은 순위권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롯데 대구점이 43위, 롯데 상인점은 한 단계 더 떨어졌습니다. 거의 최하위에 포진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백화점이 4개가 있다는 거, 그래도 상권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급 부분이에요. 공급 부분은 뒷부분에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 또 어느 정도만 좀 알고 대구에 가서 알 수 있을 만큼만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구 인구 이동이 이렇게 돼요. 서울이나 경기도에 25% 37%가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 공급은 그렇게 안 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경북 지역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거예요. 전출 부분을 봤을 때 지역 내 전출이 있고 지역 내 전출이 있어요. 근데 지역 내 전출을 보게 되면 그건 그냥 합계예요. 지역 내 전출 보게 되면 30%예요. 근데 지역 내 전출은 70% 가까이 돼요. 오히려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내 전출이, 지역 내 전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자료예요. 그리고 이 경상도 그리고 서울, 경기도를 봤을 때 전출 인구만 봤을 때 이 비율 자체를 보게 되면 경상도에서 13% 정도가 돼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4%, 경기도에서는 3%, 거의 3.88% 정도가 되는 거예요. 경남, 부산, 울산, 충남, 대전, 충북, 인천 같은 경우는 적은 수치로 인구 이동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대구 내에서 전입 전출이, 지역 내에서 있는 전입 전출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내, 대구 내에서 얼마만큼의 공급이 있는지를 정말 많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구의 공급을 살펴보면 6만 6천 세대 정도가 돼요. 여기서 좀 과잉이라고 보는 부분 동구, 중구, 수성구 여기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서구랑 달서구가 7천 세대, 8천 세대 정도가 돼요. 그 다음이 북구, 경산시, 그리고 달성군이에요. 경산시도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서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남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에서 공급을 볼 때도 이걸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경산시에 있는 공급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수성구 옆에 있는, 시 옆에 있는 이 경산만 보는 거예요. 이 정도 경산시에 있으면 수성구에 시리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도 경산시 가까운 데 공급이 생기니까 여기도 세안이 있으니까 이 사람 한번 가봐야지 이런 미수가 있을 수 있는데 경산시도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저 끝에 있게 되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산시 중에서도 어느 위치에 공급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급 평가를 할 때는 1부는 적정 수요의 0.5배 범위 내, 2부는 범위 내, 3부는 1배 범위 내, 4부는 적정 수요의 2배 이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은 공급 등급이 3군이에요. 66,813세대 정도로 아주 조금의 차이로 4군이 아니라 3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대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급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변 인근 지역의 공부를 보도록 할게요. 저희 대구 입주 물량 뽑을 때 경산시까지 포함을 해서 봤어요. 경산시까지 포함을 해서 봤는데 2021년도, 2022, 2023년도까지 계속해서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부별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여기 입주 물량이 좀 어디가 많은지를 보게 되면 여기 중구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서구에 좀 남아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이 달서구 쪽인데 달서구 2022년도에 좀 공급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 수성구 쪽에는 2023년도에 공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봐주는 이유는 특히 달서구 쪽에 많이 공급이 생겼어요. 그러면 가격의 영향이 수성구까지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확인을 하는 방법은 과거 데이터로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대구 달서구 쪽에 공급이 많았을 때 과연 수성구의 전세 가격은 어떻게 변했는지, 예를 들어 반대로 수성구에 공급이 많았을 때 달서구에 영향이 미쳤는지 이런 것으로 대신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저 주요 공급 1000세대 이상 공급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수성 범어 W가 있어요. 1340세대로 되어 있고 2023년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혹시 여기 수성 범어 W 들어보셨나요? 여기 진짜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냥 쭉쭉으로도 나왔는데 전국에서 다 청약을 했었는데 대신에 여기가 부재 지역이다 보니까 좀 현금이 많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자들의 잔치라고 불렸던 곳이고 여기 그냥 당첨만 되면 2억을 가져간다 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근데 최근에 여기가 20억까지 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20억 찍지 못했는데 정례 잔치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달성 학부교조관 그리고 남산 자이 하늘채예요. 여기 남산 자이 하늘채가 1368세대 그리고 2022년 3월 내년 3월에 입주할 예정이에요. 여기가 프리미엄이 2억 4천이 붙어서 7억 5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 달성 학부교조관 경우는 1500세대 2023년 내후년 6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2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5억 7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대구역 KTX 영무예당이에요. 여기 1400세대 정도가 되고요. 내후년 3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여기는 프리미엄이 조금 덜 붙었어요. 중심지보다 7천만 원. 그리고 5억 천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달서구 쪽이에요. 달서구 쪽. 여기에 월성 3장 브리코어가 있고 월배 3장 브리코어가 있는데 여기가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5월까지 거의 1500세대, 1300세대, 1400세대 정도 되는 규모의 공급이 있어요. 여기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은 것도 있고 작게 붙은 것도 있는데 좀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한뉴타운이 있는데 여기 129역 3000세대가 넘어가요. 2022년 1월에 입주 예정이고 여기가 만약 입주가 된다 3000세대 정도가 입주가 된다면 여기 분위기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렇게 주요 공급을 보면서 봐야 될 건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는지 여기가 그러면 주변 시세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공급이 있는 곳을 미리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주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봐두셔야 돼요. 대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새로 아파트 많이 들어서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구축 자체가 입지가 안 좋았을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신규 단지들이 들어감으로써 대규모 단지들이 들어감으로써 이 인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대단지가 들어오고 하는 곳 주변은 꼭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산 4위 1, 2단지 여기가 대구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경산이에요. 경산인데 여기 경산임에도 불구하고 1453세대에 내후년 1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근데 프리미엄이 1억 2천 정도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6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대구의 주요 공급들에 대해서 봤었고요. 인근 지역 공급. 저 이렇게 인접 지역의 입주 물량 이런 식으로 봐요. 지금 경북 지역에 대해서 공급을 전부 다 표시를 해둔 거예요. 어디가 과하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다 표시를 해줬어요. 실제로 봤더니 이제 경산시에 좀 과잉해요. 그리고 북구라든지 아니면 동구 쪽 그리고 달성군 쪽이 과잉 지역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지역을 넓혀서 봤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인접 지역의 입주 물량을 살펴봤는데 원이 큰 게 어디에 있어요? 다 대구에 있죠. 대구 외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급이 많지가 않아요. 이 말이 뭐냐면 대구만 잘 쓰면 돼요. 대구에 있는 공급을 잘 보고 그 공급에 맞게끔 잘 대응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자체 공급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통이에요. 교통이 항상 수곤할 때 이렇게 앞쪽을 위치했는데 끝으로 가면 좀 이상하죠. 하지만 그래도 교통이 대구 같은 경우는 교통이 중요한 편이에요. 왜냐면 많이 막히는 곳들이 많으니까. 한번 볼게요. 대구의 교통입니다. 여기 오후 7시에 도로 상황이에요. 어때? 막히나요? 막히지 않나요? 외곽은 전혀 막히지 않죠. 외곽 쪽은 전혀 막히지 않습니다. 안쪽은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어요. 이거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어때요? 조금 더 많이 보이시죠? 빨간색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충분히 막히는 곳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구 시민의 주된 교통수단을 보게 되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본 거예요. 버스는 6% 정도 감소했습니다. 근데 지하철은 6% 정도 증가했고요. 자가용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 수치 자체가 지하철이 늘었다는 수치 자체가 그래도 대부분 대중교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차가 많이 막히니까 그 시간 내에 내가 갈 수 있는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KD 일본 사이트에서 예전에 좀 제공을 했던 건데 실제로 중구에서 자차 30분으로 갈 수 있는 곳을 나타낸 거예요. 중구에서 이제 자차 30분으로 갈 수 있는 거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수성구 끝까지는 못 가고요. 수성구 쪽, 그리고 남구 쪽, 그리고 북구 쪽, 달서구 쪽까지인데 달서구도 여기까지 못 가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타고 간다면 어때요? 좀 전이랑 대중교통 탔을 때랑 거리 자체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대중교통 이용하게 되면 거의 달서구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성구에 끝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랑 그리고 자차를 이용하는 거랑 갈 수 있는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서구도 볼게요. 달서구에서 이제 자차로 이용했을 때 중심 지역에 30분 내에 도달하지 못해요. 근데 반면에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중심지의 대부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도 지하철 이용하는 거, 역세권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어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구의 도로를 살펴볼 때 자차 비중이 높았잖아요. 그럼 도로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때 달구벌 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2호선에 따라서 쭉 가고 있는 대로가 있어요. 여기 대로가 달구벌 대로라고 대구의 남북을 이제 가로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천 대로가 있어요. 여기 신천이 있는데 이 금호강과 신천 사이에 이렇게 신천이 있는데 이 도로를 따서 가는 게 신천 대로예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순천에서부터 내려와서 중앙고속도로가 부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구미에서부터 창원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고속도로고요. 그리고 여기가 IC가 있는 곳이에요. IC가 있으면 이제 외곽을 타거나 아니면 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상당히 편하겠죠. 그래서 지방을 볼 때는 IC 근처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IC가 어딘지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여기 성서 쪽이나 상인 월배, 시지 이쪽은 IC를 타기가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제 지하철을 보도록 할게요. 지하철. 여기 1호선, 2호선, 3호선이 있는데 빨간색이 1호선이고요. 그리고 2호선이 녹색, 3호선이 주황색이에요. 어느 노선을 대구 사람들을 가장 선호할까요? 서울이랑 비슷해요. 2호선을 가장 선호해요. 서울의 1호선도 거의 남과 북을 거의 가로지르잖아요. 동서남북을 거의 가로지르는데 대구도 비슷해요. 동서남북을 거의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2호선 같은 경우는 달구를 대로 따라서 거의 횡단을 해요. 그리고 3호선은 트램으로 돼요. 이렇게 지상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3호선을 타고 가면 이 주변 경치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자에 가시면 3호선도 꼭 한번 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특이한 점이 혹시 없나요? 뭔가 일반적인 노선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예를 들어서 환승을 하고 싶어요. 환승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다 중심으로 가야지만 환승을 할 수가 있나요? 뭔가 주변 환승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좀 불편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하차 인원의 가장 높은 순위를 보게 되면 반월당이에요. 그리고 중앙로, 그리고 반월당일. 여기가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아요. 여기 주류나 계명대는 좀 하위권에 속하지만 그래도 좀 높은 순위대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지하철로 비교를 하자면 여기가 반월당, 중앙로, 여기가 있는 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동대구라든지 대구역이라든지 주류역, 정차를 많이 하는 승하차 인원 많은 곳을 다 표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여기 특징이 이제 중심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대구 산업단지라든지 성서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택지지구가 있는 곳들, 이쪽에 승하차 인원이 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하철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구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게 이거예요. 대구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이에요. 이게 이렇게 순환선이 생기게 되면 어떨까요? 환승을 하기 위해서 중심으로 가지 않아도 되겠죠. 1호선 타고 가다가 트램 타고 이제 순환선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코선이 생겨서 좋은 거죠. 실제로 엑스코선이 생긴다면 수성구에서 동대구 엑스코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노선 자체가 엑스코선이에요. 이시아폴리스까지 가는 건데 이게 아직 예타단입니다. 그리고 순환선이 있어요. 이렇게 순환선. 이건 트램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트램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하를 뚫는 게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저렴해요. 거의 3분의 1 가격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했을 때 조금 수익성이 나을 가능성이 높지만 트램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거의 땅이 다져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쉽진 않아요. 계속해서 이제 검토 단계로 가고 있고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이것도 좋아요. 근데 세 번째 도전이에요. 또 내년에 예타를 하는데 여기도 용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성 의료지구 알파시티 이쪽을 지나서 혁신도시까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수성구와 동구를 연결시켜주는 노선이기 때문에 동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선 하양 연장이 있는데 이것만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호재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교통호재가 있는 곳인데 교통호재가 있으면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이 진행 현황을 잘 봐야 돼요. 진행이 실제로 되는지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이걸 잘 봐줘야 돼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봐요. 대구 도시철도 X코선 2028년도에 완공 예정. 지금부터 7년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럼 이때 지금 만약에 착수를 한다고 해도 2028년도에 완공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보통은 철도 같은 사업들은 연기가 빨리 되는 경우들보다는 연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튼 이제 하게 되면 2028년도에는 완공 예정이고 늦어도 한 30년 정도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근데 아주 먼 미래 일이죠. 그 이번에 달라 대구시 3호선 혁신도시 연장 내년 초 예타 도전. 여기서 보시면 혁신도시 연장선 세 번째 도전이라고 하죠. 근데 다시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연장 내년 초에 예타 재도전하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알 수 없죠.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거의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연장을 내년 초에 되면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타 통과를 하는지 통과하지 못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구 입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인구는 전체적으로 봐서 2군이에요. 20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2군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직장은 이제 구별로 다시 쪼개서 봤어요. 쪼개서 봤을 때 이제 A, B, C로 나눌 수가 있는데 30만 명 이상이면 S등급, 그리고 20만 명 이상이면 A등급. 그래서 A등급으로 줄 수 있는 건 달서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B등급에서 C등급이 돼요. 그리고 학군 같은 경우는 1군이에요. 1군. 지역 전체로 봤을 때 1군이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S등급은 수성구, 그리고 남구 쪽, 그리고 달서구 쪽까지가 학군이 대군에서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을 봤을 때 중구 좋죠. 그리고 달서구, 수성구 쪽이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 지역들 백화점이 하나가 있고 달서구는 마트가 5개예요. 그리고 수성구에는 백화점 업체 마트가 5개고요. 중구에는 백화점 2개 마트 하나, 그리고 북구에도 백화점이 하나 마트가 6개가 있습니다. 이 정도 좀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라고 볼 수 있고 공급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좀 관이에요. 그래서 대구가 다 입지도 좋고 하지만 이 공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조심해주는 게 좀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공급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하지는 마시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는 자차 기준이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지만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대중교통 비율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하철, 역세권 이런 것도 잘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는 지구별, 단지별로 모두 달라요. 그래서 아파트 대 아파트로 확인을 해주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입지 결정 요소를 배우셨을 때 자차로 30분이에요. 이 정도 거리에 내가 출퇴근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괜찮은 거니까 이 정도의 거리도 함께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구의 가격부터는 10분만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